악마의 삶 멈춰져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 잡으셨죠? 오늘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 조주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주빈 누굽니까? 그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피의자 조주빈. 오늘 그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김 기자, 오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조주빈이요. 포토라인 앞에 서서 그동안 미리 준비한 듯한 발언을 주르륵 말한 뒤에 관련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게 조주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이동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지금 저렇게 목 보호대를 차고 자신이 준비해온 발언들을 쭈르륵 이야기한 뒤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유포라는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피해자들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검사장! 법정 최고야! 구형하라! 공범자들 처벌하라! 가해자들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유치민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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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자, 오늘 조주빈이 종로경찰서를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뭐 송치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한번 시장님, 조주빈의 얼굴을 김웅 시청자 기자님 여러분들 비롯해 한번 유심히 저에게 봐주십시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선 잠깐 아시나요? 조주빈은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25살. 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잇따르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는 좀 반성의 기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어떻습니까?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예. 전혀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할 대상은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그런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70여 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 이분들한테 이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게 전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이런 분들에게 공인으로서 오히려 더 사과가 오히려 더 이제 피해자의 명예 있잖아요. 명예에 더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피해자한테는 사과를 안 하고 예.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분에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조주빈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저 목 보호대 그리고 머리에 보면 반창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뭐 붙인 거 보이시죠? 유포임에 인정하십니까? 손종혜 변호사 저게 무슨 흔적이라고요? 이게 자해의 시도를 한 흔적이라고 알려지고 자해? 있습니다. 유치장에 있을 때 세면대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에서 찰가상을 입었고 목에 무리가 가서 목에 깁스를 했다라는 것이고 머리에 있는 상처는 스스로 이제 다치게끔 한 흔적이라고 하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볼펜 같은 것을 입에 넣었다던가 여러 차례 이제 자해 시도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보통의 이제 이런 자해 시도는 자신이 어떤 수치감에 따라서 신상 공개에 따른 어떤 도덕적 압박감에서 이제 시도했다고 보이지만 이 사람 조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언론에 이제 제보하고 기자분들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에 대해서 이 보도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겠다. 이것도 협박의 종류거든요. 이렇게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자해 시도도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나온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 알려진 사람들
사람들이고 이 이름이 거론되면 모든 이슈가 여기로 전환되는 것을 계산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이미 우리도 계산까지 방송에서 했어요? 다루고 있다시피 본인이 어떤 악질적인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관련자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낱낱이 파헤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알려진 인물, 정치적인 인물들이 거론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이슈가 희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나온 단어들이 이런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사기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착취 동영상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다수의 인물들에게 사기 피해도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사람입니다. 조주빈 종로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네요. 유명인들 얘기하면 이슈가 그쪽으로 좀 옮겨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오늘 조주빈이 이야기한 것 아니냐. 3명 얘기하죠, 3명? 김 기자 누구 얘기했었죠? 일단 손석희 JTBC 사장 얘기,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뜬금없이 이 세 사람의 실명이 나오니까 방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증이 다 이 사람들에게 쏠리기도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뭔가 이들이 피해자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궁금증이 증폭이 되니까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렇지만 성착취 동영상을 본 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저 종로경찰서에서 나올 때 그 영상 다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조주빈 나와라. 이것저것 질문 던질게. 이제 해서 기자들이 조주빈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어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질문하죠. 윤장현 시장님, 보세요. 김웅 기자님을 조주빈의 첫 번째 워딩은 손석희 사장, 진심으로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이렇게 각자 시작을 아시나요? 했습니다. 다들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저 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야?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자, 조주빈의 목소리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조주빈이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경찰은 손 사장이 일단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종건 평론가, 지금 저게 어찌된 사연인 겁니까? 그래픽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손석희 JTBC 대표와 그다음에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기자의 서로 간의 공방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JTBC 손석희 대표에게 이 조주빈이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손석희 대표의 공식 입장인데요. 자기는 흥신소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한테 김웅 기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손석희 사장이나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돈을 나한테 줬고 해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실제로 그걸 범행할 사람을 찾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즉 이렇게 해서 그거를 손석희 대표한테 밝히니까 손석희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그 실질적으로 계좌에 입금한 그런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돈도 입금을 했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피해가 또 다시 돌아갈까봐 이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이 지금 조주빈에게 돈을 입금을 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조주빈이 JTBC의 손 사장한테 내가 김웅의 사주를 받았다. 손 사장의 가족들을 해쳐달라는 내가 김웅의 사주를 받았다. 해서 손 사장한테 접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손 사장 쪽에서는 일단 지금 조주빈 쪽에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신소 사장이라고 조주빈이 손 사장한테 접근을 해왔고, 그러면 그 돈을 입금하기, 조주빈한테 입금하기 전에 뭔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단 돈을 먼저 건넸단 말이에요. 조주빈 쪽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이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래 봅니다. 예. 본인에게 증거를 확보를 돈을 보내쓰게 어떻게 합니까? 그 텔레그램 통화한 것도 정교하게 위조가 돼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계좌를 김웅 기자한테 받은 걸 위조해서 보여주면 그 증거 확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빨리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지 예. 자력으로 구제한 증거를 아주 저는 이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실제 손석희 사장의 전문을 보면 네. 본인이 지속적으로 테러 위협을 받아왔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돈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 태극기 옛날에 고소한 적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법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지 자력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가지고 뭐 증거를 확보하겠다? 이건 이게 불가능하고 상당히 저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래 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조주빈 쪽에 손 사장 쪽에서 돈을 건넸다? 라는 JTBC의 손 사장 쪽의 주장. 우리 손정혜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손석희 사장님은 분명히 이제 이 사건의 그 공갈의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의해서 돈을 이제 갈취한 부분은 공갈죄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 미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공갈 기수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정확한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지위라든가 신원이나 실제로 계좌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의문점은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확보하고 공갈죄를 기수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즉시 고소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를 개시했다라는 보도는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또 이것을 또 선회해서 해석하면 이게 손석희 사장에 대한 협박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협박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네가 신고하는 즉시 어떤 위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극심한 공포를 줬을 경우에는 돈만 받고 이것을 마무리해서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화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박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언제든 벽돌아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언제든 벽돌아나면 본인이 직접 실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3자를 고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 소위 뭐 누구 교포라든가 외국인을 고용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위협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수사 개시까지 못 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면 지금쯤이면 먼저 더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아까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언급을 해요. 자, 그렇다면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이 조주빈은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걸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렇습니다. 조주빈이 최 실장이라고 이제 사칭을 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접근을 해갑니다. 자, 시장님, 억울함 풀어드릴게요. 이 억울함이라는 건 뭘까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가짜 권양숙 여사한테 4억 원인가 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 전 시장이 항소심, 2심. 그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줄게요 하면서 접근을 해간 거예요. 조주빈이. 그런데 이 조주빈이 최 실장이라고 접근을 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주빈이 윤 전 시장한테 본인이 아닌 최 실장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내세웠고 그 배우를 이 조주빈이 조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여러 가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손석희 언론사 대표입니다. 또 윤장현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시장과 언론사 대표를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사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은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자, 보시자고요. 실제로 N번방을, 그러니까 박사방을 운영하는데, 피해자들, 그리고 본 사람까지도 사실은 공갈을 해서 협박을 해갖고, 사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나 혹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도저히 고소나 고발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이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돈까지 건네면서도 왜 이 두 사람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남고 있거든요. 의문점. 저는 아까 처음에 대답을 했을 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기자는 누구를 물어봤죠? 여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성들에 대한 피해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아까 또 다른 피해자들 늘 이 세 사람을 비롯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께 죄송합니다. 이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에요. 여성이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기를 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 고소고발을 못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즉,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예. 이 상황들이 더 많은 어떤 상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